이 정도면 끝일까라는 질문은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문장입니다. 직장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늘 계산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하나씩 꺼내놓고 종이에 적어 내려가며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단정했고 계산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끝이겠지.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지만 은퇴 이후의 시간은 숫자가 아닌 감정과 관계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산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에 살던 50대 후반의 김 씨 부부는 은퇴 전 마지막 해에 자산 현황을 정리하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평생 맞벌이를 했고 집 한 채를 남기고 대출도 없었으며 금융 자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럽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부부 역시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첫 해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않았고 평일과 주말의 경계도 흐려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 여유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통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생활비보다 실제 지출이 더 많았고 병원비와 경조사비가 겹치는 달에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 부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돈이 아니라 기준의 상실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빠져나가는 돈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산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줄어드는 속도를 매달 확인하는 일이 반복되자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끝일까라는 질문이 저녁마다 부부의 대화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계산은 맞았는데 마음은 틀렸다고 느꼈다고. 숫자로는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사라졌다고. 그때부터 부부는 외식을 줄였고 여행 계획도 미뤘습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먼저 포기하는 방식으로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은퇴 자산이 충분하다는 생각은 어느새 사라지고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김 씨 부부가 깨달은 것은 은퇴 자산의 진짜 역할이 단순한 생존 비용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안정이 흔들리자 자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불안은 커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5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모아온 자산과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 구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회사에서 버티는 삶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그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취미 모임에도 나가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이 줄어드는 구조에 익숙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불안해질 때마다 자산 평가액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계획 범위 안에 있었지만 심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어느 날 통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앞으로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미래가 불확실해도 월급이라는 장치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불확실성을 자산 하나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부담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 씨는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혹시라도 지출이 늘어날 상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했습니다. 은퇴 자산이 충분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삶을 축소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느낌이 더 무서웠다고. 이 두 사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50대와 60대 은퇴자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은퇴 자산의 현황은 숫자로 보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주는 심리적 안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이 쌓이는 구조였지만 은퇴 후에는 자산이 줄어드는 구조로 완전히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축적에는 익숙하지만 소진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계획대로 줄어들고 있어도 불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은퇴 자산의 진실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이 만들어주는 시간과 선택의 여유입니다.
매달 얼마가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은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다가 삶을 지키는 데에는 소홀해집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삶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관계는 줄어들며 일상은 단조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정도면 끝일까라는 질문이 이제는 자산이 아니라 삶을 향하게 됩니다. 은퇴 자산은 결승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물에 가깝습니다. 준비물이 충분해 보여도 길 위에서는 예상치 못한 날씨와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자산으로 나는 어떤 하루를 살 수 있는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안이 찾아올 때 나를 붙잡아 줄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김 씨 부부와 이 씨가 공통으로 느낀 불안은 자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산 이후의 삶에 대한 기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끝일까라는 질문은 결국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 자산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질수록 은퇴 자산은 더 이상 불안의 원천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도구가 됩니다. 은퇴는 숫자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시기입니다. 자산 현황이 말해주는 진실은 단순합니다. 충분한지 아닌지는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가 대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은퇴 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은퇴 전과 은퇴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이 목표였습니다. 얼마를 모으면 끝이라는 명확한 숫자가 있었고 그 숫자에 가까워질수록 안도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자산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로 바뀝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은퇴 자산은 평생 불안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혼란은 바로 이 전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산은 충분해 보이는데 마음은 계속 불안한 이유입니다. 은퇴 자산의 현황을 점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액과 총액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이후 삶을 흔드는 요소는 총액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의 심리는 급격히 위축됩니다. 특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발생하는 구조는 생각보다 큰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계획된 인출이라 해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장면을 반복해서 마주하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이것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은퇴 자산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차이는 실제 자산 규모보다 자산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갈립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해석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해석됩니다. 같은 숫자를 보더라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은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만남을 줄이며 가능성을 미루는 방향으로 일상을 설계합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결국 삶의 폭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이 단기간에는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서적 비용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쓰지 않는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듯 사용하지 않는 관계와 역할 역시 빠르게 소멸됩니다. 은퇴 이후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직장에서의 자리, 사회적 위치, 하루의 리듬이 동시에 사라지면서 자산만이 삶의 중심에 남게 됩니다. 그 순간 자산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삶 전체를 대신 짊어지는 부담으로 변합니다. 은퇴 자산의 진짜 위험은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집중입니다. 자산 하나로 모든 불안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자산이 흔들릴 때 삶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은퇴 자산을 삶의 여러 축 중 하나로 배치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일정한 루틴, 역할, 관계, 의미 있는 활동이 자산과 함께 작동할 때 자산의 변동은 감내 가능한 범위로 느껴집니다. 결국 은퇴 자산은 단독으로 존재할 때 불안의 원인이 되고 삶과 연결될 때 안정의 기반이 됩니다. 은퇴 이후 자산을 바라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준입니다. 은퇴 전의 기준이 얼마를 모았는가였다면 은퇴 후의 기준은 이 자산으로 어떤 하루를 살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루의 구조가 있고 일주일의 리듬이 있으며 한 달에 기대할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다면 자산의 크기는 더 이상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자산만 바라보게 되면 숫자는 매달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달에는 안심이 되고 어떤 달에는 공포가 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은퇴 전에는 노후 준비가 숫자의 문제인 줄 알았다고. 은퇴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자산은 계획대로 관리되고 있어도 마음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는 숫자뿐 아니라 심리적 설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줄어드는 대신 무엇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은퇴 자산의 현황은 단순한 재무 상태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지에 가깝습니다. 자산이 충분한가라는 질문보다 이 자산으로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불안은 대부분 선택이 멈출 때 시작됩니다. 반대로 작은 선택이라도 계속 이어질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거창한 목표보다 지속 가능한 선택의 연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면 끝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산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자산은 인생의 마지막 방패가 아니라 다음 장면을 버텨내기 위한 장비입니다. 장비는 사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쓰지 않기 위해 움켜쥐는 순간 그것은 무게가 됩니다. 은퇴 이후의 불안은 자산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삶이 멈추고 있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은퇴 자산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숫자에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자산 위에 삶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이 정도면 끝일까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이 정도면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조용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